안녕하세요. CAD 실무능력평가 강의를 진행할 강사 김보영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CAD 실무능력평가 1급 문제 유형 2번에 대해서 풀이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 풀이를 하기 전에 우리가 시험을 위해서 알아두어야 할 명령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는 객체 정보를 확인하는 명령을 통해 데이터를 확인하고 추출할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2번, 3번의 경우에는 우리가 CAD 실무능력평가 유형 2번을 풀면서 이 시험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기출문제를 통해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내용은 먼저 이 객체 정보 확인하는 명령들부터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유형 2번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객체 정보 확인에 대한 명령들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는 제가 언급했던 명령들이 있어요. id라던가 dist. 이거는 제가 앞에서 저희가 작업을 할 때 한번 언급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이 명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펴볼 거고요.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시험 볼 때 이 에어리어, 면적은 사실 중요하진 않지만 알아두면 좋기 때문에 얘도 포함을 시켜 두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id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 정보를 확인하는 명령 중에서 먼저 id점이라고 하고 명령어는 id입니다. id라고 하면 보통 너 주소가 뭐니 하고 물어볼 때 그 id 맞는 건 그거랑 동일한 의미인데요. 그래픽 커서로 내가 원하는 점, 위치점 지정을 하면 이 점의 위치 좌표를 표시를 해줍니다. 점을 클릭하기 전에는 그냥 동적 입력이 켜져 있다 하면 옆에 육안상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점을 클릭했다 하면 우리 명령 프롬프트 창에 X, Y, Z점의 좌표 값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CAT 2급 할 때 여기에 위치 좌표 값, 절대 좌표 값이었죠. 그 값이 맞는지 확인할 때 쓰는 게 이 id였습니다. CAT 1급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얘는 리미트 설정도 안 하고요. 그냥 모형 공간에 임의의 위치에다가 크기만 맞게 그리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거리 및 각도를 측정하는 dist예요. 지정한 두 점의 거리값과 각도를 측정해서 표시를 해주는 명령어입니다. 단축키는 di고요. 명령어는 dist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랑 동일한 지점에 제가 첫 번째 점을 지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으로 수평 방향의 끝점을 지정하지 않고 그냥 일단 마우스만 올려놨습니다. 동적 입력이 켜져 있기 때문에 이 수평 거리가 지금 120이구나 하고선 그냥 육안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얘를 이 점을 클릭을 했다 하면 마찬가지로 명령 프롬프트 창에 나옵니다. 두 점의 거리값과 또 XY 평면에서의 각도, 또 이 평면으로부터의 각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또 X, Y, Z의 증분값을 별도로 이렇게 밑에 표시를 해주죠. 만약에 이게 사선이면 X는 얼마만큼, Y는 얼마만큼 증분이 되었고 얘에 대한 거리가 얼마다 하고서 이렇게 세 가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 각도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dist 명령 알아두시면 꽤 유용해요. 이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면적입니다. 자, 에어리어라고 하고요. 점 또는 객체를 선택을 해서 객체의 면적과 둘레를 측정해서 표시를 해주는 명령인데요. 지금 화면상에 제가 한 점, 두 점, 세 점을 지정했기 때문에 이 점을 연결하는 곳에 이렇게 삼각형 녹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죠. 이게 표시가 되는 부분에 영역, 면적을 제가 측정하고 싶은 거예요. 또 이 둘레도요. 이럴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기본값은 점 선택입니다.
영역을 선택하려면 최소 3개의 점은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선택 순서에 따라서도 이 영역의 모양이 바뀝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선택을 했는데 만약에 1점, 2점, 3점, 4점을 선택하면 이 면적이 이렇게 꼬이겠죠. 그래서 여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여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선택 순서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니까 이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옵션 중에는 객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객체는 하나의 객체밖에 선택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사각형을 그리면 폴리선으로 나와 있죠. 이거 선택 가능해요, 객체로. 그런데 단일선이다 이러면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폴리선, 얘가 폴리선이고 얘가 폴리선이다 하면 A에서 B를 빼는 이런 면적 계산도 가능해요. 그래서 얘는 옵션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CAT 시험이랑은 연관은 없지만 나중에 실무를 하시다가 이 면적을 구하시는 게 필요하실지도 몰라서, 그래서 객체 정보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명령 프롬프트 창에 영역이 얼마만큼이고 둘레는 얼마만큼이고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한 가지 더, 객체가 있죠. 객체를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네, 지금 안쪽에 제가 녹색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놓은 거예요. 얘는 이렇게 완전히 닫혀있는 공간 안에 어떠한 패턴을 넣는 명령 중에 해치라고 있거든요. 그 해치 중에서도 색상을, 솔리드를 제가 넣은 거고, 이 솔리드를 통해서 애초에 A에서 B를 빼지 않고 이 객체만 선택해서 영역과 둘레를 구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한 가지 응용 방법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치는 저희가 명령을 배우진 않았지만 나중에 실무나 아니면 이 다음 작업으로 기계나 건축, 토목, 도면을 공부하다 보시면 배우게 될 명령이거든요. 그때 필요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리스트예요. 객체의 특성 데이터를 명령 프롬프트에 표시하는 명령입니다. 즉 뭐냐면 저희가 여태까지 객체 특성을 뭘로 봤냐면요. CH 또는 컨트롤 1번 해서 특성창 열어서 여기에서 확인했죠. 이 특성창에 장단점이 있어요. 한눈에 이렇게 창으로 표시돼서 내가 원하는 값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객체의 특성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이 있죠. 그런데 이 특성창 계속 켜놓으면 화면의 일부를 가리게 되고요. 제 작업 공간이 좁아지는 느낌이 들죠. 이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리스트의 경우에는 이 특성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1에 한해서 이 명령 프롬프트에서 확인을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리스트라고 하고 단축키는 LI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객체 선택하고 엔터하면 명령 프롬프트 창에 이렇게 정보가 다 나와요. 이 정보는 우리가 특성창에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볼 수만 있지 바꿀 수는 없어요. 특성창보다는 보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앞에 있는 색상이라던가 뭐 선종류 하고서 땡땡하고 있죠. 이 부분을 잘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리스트로 나온 이 값이 잠깐 보였다가 다시 이렇게 축소가 돼요. 그러면 한 2줄에서 3줄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확인하고 싶다고 하면 우리 키보드에 있는 F2번을 클릭을 하시면 이 명령행이 쭉 올라와서 이 전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질량 특성을 추출하는 방법이에요. 이 질량은요, 특성창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해요. 길이라던가 객체의 길이, 둘레, 면적은 특성창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 질량 같은 경우에는 이 명령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3D 솔리드 객체의 질량 특성을 측정하여 표시하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스프로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스프로프 단축키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까지 입력하시면 아마 자동으로 완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입력하신 다음에 객체 선택하고 엔터하면 마찬가지로 명령 프롬프트에 표시를 해줍니다. 질량과 최적이 있죠. 얘네들은 이 객체의 소재에 따라서도 값이 바뀌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CAT 1급에서는 얘 재료를 바꾸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값이 같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자, 이 매스프로프는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게 볼륨이라는 명령과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일부 버전에서는 매스프로프나 볼륨 둘 중에 하나는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누군가가 명령어에 손을 대서 실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 같은 경우에는 단축키가 있어요. 앞글자, 세 글자, 볼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요. 볼륨을 입력을 해도 최신 버전에서는 매스프로프로 연결이 돼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최근 버전을 사용하신다면 상관없지만 이전 버전을 사용하신다면 볼륨보다는 매스프로프 이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버전마다 최저값이 조금 다르게 추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버전일수록 그래요. 최근 버전에서는 질량값이 동일하게 나오고요. 만약에 또 작업 방식에 따라서도 조금 질량값이 최저값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이 답을 입력할 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스프로프랑 볼륨 둘 중 하나는 일부 버전에서 실행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둘 다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사용 방법은 동일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이제 유형 2번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출문제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 2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앞 강에서는 저희가 유형 1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2번에서는 유형 2번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래쪽 항목이에요. 자, 1문항, 2문항 있다고 해서 이렇게 총 2문항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요. 얘가 한 문제 출제가 되고 얘가 2문제 출제가 돼서 총 3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즉 1급은 총 3문제를 90분 이내에 풀이하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60점 이상 합격하셔야지만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2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도면을 보고 3D 모델링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도면에서 말하는 최저값과 길이값을 추출해서 단답식으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모형을 제출하는 거 아니에요. 이 값만 제출하는 겁니다. 이 부분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고요. 기출문제는 마찬가지로 KBC 자격 홈페이지에서 자료실에 있는 기출 샘플 문제 얘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2022년 10월 8일에 1교시에 있는 3번 PDF일 거예요. 2번 PDF는 우리가 도면을 작성할 때 그 배치 요소가 있고요. 3번 PDF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PDF 보면 앞에 3, 4번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여기 도면이 있고 3천 객체 있죠. 여기에서 A, B, C 하고서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모델링이 완료가 된 다음에 이 세 지점의 총 길이 값을 측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모델링 완성된 최저값을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길이 값은요. 정답이면 10점을 받고요. 최저값이 정답이면 얘는 15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얘가 총 2문제씩 출제가 되니까 최저값 둘 다 맞으면 30점이고요. 길이값 둘 다 맞으면 20점이죠.
총 이 두 문항에서는 50점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1번 앞강에서 했던 1번 유형의 경우에는요. 최저값 하나랑 뭐예요? 도면이죠. 자, 최저값은 동일하게 15점이고요. 도면은 35점입니다. 그러면 전략을 잘 세우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죠. 나는 모델링 작성에 더 자신이 있다. 그리고 도면은 내가 조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어렵다 하시면 도면은 작성하지 않고 편집해서 최저값 입력하고 또 모델링해서 최저값 기록값 입력을 하시면 전부 다 맞았을 경우에 65점으로 합격이 가능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 중에서 하나라도 틀리면 불합격이 되겠습니다. 일부 관점 이런 건 없고요. 도면의 경우에가 요소별로 뭔가를 안 했다, 뭔가 틀렸다 하면 그렇게 감점이 되지. 나머지 최저값, 기록값은 주어진 값에서 감점됩니다. 이 점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2022년 10월 8일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 화면으로 이동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캐드 화면으로 이동을 해서 한번 이 도면을 한번 보고서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급은 너무너무 좋게도 옆에 3천 객체도 같이 있기 때문에 투상이 좀 더 수월하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작성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정면도 영상을 이렇게 그냥 그려서 이 부분 따로 돌출 한번 하고 위에서 평면도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을 여기 위에 올려서 돌출하셔도 되고요. 또는 그냥 바닥에서부터 사각형 하나 올리고 또 이 위에다가 사각형 이렇게 올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응시자가 편한 방법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이 부분을 그냥 스케치를 해서 한 번에 돌출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는 정면도니까 정면도로 뷰를 조정을 하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치수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얘에 대한 전체 치수는 평면도에 있어요. 가로 방향은 총 139고요. 높이 방향은 67에 여기 전체 높이는 97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그냥 저는 일단 직사각형으로 대충 139에 67에 직사각형 하나 만들어 놓을 거고요. 얘를 그대로 쓰진 않으니까 익스플로드 이용해서 한번 분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9가 아니라 여기 전체 높이가 아까 97이었어요. 그래서 97만큼 옵셋 해주고 이 선을 한 점에서 만나도록 쉬프트키 눌러서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76도 각도인데 폭이 지금 정면도에 안 나와 있으니까 평면도를 참고해서 보도록 할게요. 총 34도 4만큼 띄어져 있죠. 여기서 원을 하나 34만큼 만들어 주신 다음에 각도 76도예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76도랑 똑같습니다. 왜냐면 연장해서 봤을 때 수선을 그렸을 때 여기가 76도니까 시계 방향으로 76도는 마이너스 76도죠. x란 a 마이너스 76도. 그래서 여기 4분점에다가 그려줄게요. 그리고 선 정리 한번 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여기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옵셋으로 45만큼 갈 거고요. 또 옵셋으로 27만큼 띄워줄게요. 여기에서 15도 각도로 사선이 하나 있고요. 여기에서 90도 각도로 하나가 있죠. 자, 이 선을 로테이트로 교차점에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15도니까 플러스 15도. 그리고 옵셋 52만큼 띄어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도? 90도죠. 자, 근데 90도는 잘 생각을 해보시면 뭐랑 같냐면요. 이 점에서부터 이 선에 수직하게 그린 선이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90도 회전하거나 그러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 점 한 점 지정해서 여기에 직교가 되는 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인, 끝점 지정, 우리 스냅에서 직교, 그리고 이 선 클릭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선정리 해주도록 할게요. 트림이나 아니면 플랫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정말 얘가 90도가 맞는지는 칫솔에 기입해서 보시면 확실하겠죠? 그리고 얘를 뭘로 만들어요? 네, 프로파일로 만드셔야 됩니다. 저는 레지온 이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면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자, 등각뷰에서 바라볼 거고요. 얘를 얼마만큼 돌출해야 되냐? 100만큼 돌출하면 되네요. 익스트로드 100. 그러면 여기 폭이 10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64도만큼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깎여 있죠. 네, 슬라이스로 자르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여기만 슬라이스로 잘라서 네, 여기에 면을 회전시키거나 기울기를 주셔도 되겠죠. 자, 이때 치수가 한쪽에만 있는데요. 반대쪽의 각도가 64도라는 걸 어떻게 아시면 되냐면 가운데 중심선이 있어요. 우리가 선의 종류에 대해서 학습을 할 때 이 중심선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원의 중심을 표현을 하기도 했고 또는 기준선을 표현을 하기도 했고 또는 대칭이 되는 선으로도 이렇게 사용이 된다고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얘가 사용하고 있는 건요. 이 형상이 딱 절반으로 나눴을 때 좌우가 동일하게 대칭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 거예요. 안에 이렇게 원기둥이 하나 있기는 하지만 얘를 포함해서도 더 길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통하는 중심선이 있다면 대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측면도로 이동해서 슬라이스로 여기 모서리 지점에서 잘라줄게요. 이렇게 분할이 되도록.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자, 슬라이스가 객체를 그린 다음에 그 객체 위에 2점을 지정을 해도 되지만 좌표로도 자를 수가 있다고 제가 한번 언급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스 입력을 하고요. 내가 자를 객체 선택하죠. 엔터. 그리고 첫 번째 컬러를 지나는 점을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점을 지정을 하는데요. 이때 좌표를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여기 각도가 64도였죠. 그러면 슬라이스, 객체 선택, 여기 있는 컬러에 지나는 점 선택, 그 다음에 골뱅이. 길이는 1mm든 2mm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2mm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탭키, 각도 64, 엔터. 엔터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좌표로도 이렇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은 제가 선을 그려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X라인 A-64. 왜냐면 반대니까요. 슬라이스, 객체 선택. 자, 저는 이렇게 X라인을 이용할 때는 스냅 중에서 근처점을 이용해요. 방향 상관없이 선의 위에 근처점 1점, 또 다시 근처점 1점. 그러면 이렇게 잘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남은 거는 위쪽에 있는 여기는 돌출부랑 자, 여기 안에 숨은 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얘는 구멍으로 파여 있는 거겠죠? 네, 서브트랙 되어 있는 부분 그려주도록 할게요. 이 형상을 먼저 스케치로 작성을 해줄 건데요. 자, 먼저 가장 큰 게 23이에요. 반지름이 23이죠. 전체 지름 46이에요. 그리고 중심 거리가 지금 43이네요. 라인 이용해서 GQ 모드 킨 상태로 43만큼의 수평선을 그려줄 거예요. 그리고 옵셋 이용해서 23만큼 좌우, 네, 상하로 이렇게 한 번씩 띄워줄 거고요. 자, 필렛의 기능, 네, 이렇게 두 선에 접하는 홀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었죠. 이때 이 반지름 값은 네, 이 지름 값의 네, 두 선에 떨어진 거리 값의 2분의 1이다 라는 거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조인 이용해서 묶어줄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동일한 간격을 띄어서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그래요. 23에서 13을 빼면 네, 10이죠. 그래서 옵셋 이용해서 10만큼 안쪽으로 간격 띄우게 해줄 거예요. 스케치 작성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얘를 이제 위치에 맞춰서 이동을 해줄 건데요. 이 위치는 이 윗면에서 여기 좌측에 여기 중간에 있는 모서리가 있어요. 꺾이는 지점이죠. 이렇게 꺾이는 지점에서부터 29만큼 떨어져 있고요. 또 돌출되는 높이는 여기 윗면에서 19만큼 위로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 위치에 맞춰서 이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ove 이용해서 이 원의 중심 지정을 해줄 거고요. 화면을 돌려서 자, 우리는 중간점, 여기 있는 모서리 중간점 지정을 해줄 거고 move 이용해서 네, 여기 있는 스케치만 우측으로 직교 모드로 29만큼 가야 되겠죠? 29. 그리고 이 스케치는 다시 move 하고선 Z축 방향으로 높이 방향으로 19만큼 또 이동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이용해서 일단 바깥쪽에 있는 이 장공, 네, 슬롯을 돌출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유니온을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객체가 총 3가지예요. 3가지 합쳐줄게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여기 있는 슬롯, 장공을 좀 여유롭게 쭉 빼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서브트랙 하시면 안 되고요. 정면도 방향에서 봤을 때 우리 도면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 구멍의 끝이 이렇게 여기 있는 모서리랑 일직선상에 있었어요. 그래서 슬라이스 이용해서 이 돌출 형상을 여기에서 여기까지 잘라줄 거고요. 그런 다음에 서브트랙 SU 입력하고 A에서 B만큼 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진다. 자, 하나 더 있죠? 여기에 못따기 부분이 추가로 있습니다. 자, 못따기는 C15네요. 챔퍼, 모서리 선택. 이때 이면이 아니니까 다음 면. 여기 면이죠? 확인. 그래서 15, 15. 모서리 2개 선택. 그리고 엔터 해주면 못따기도 적용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객체는 잠깐 잘 보이도록 이 근처로 옮겨주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모델링이 끝나면 뭘 하셔야 되냐면 이제 최저값과 길이값 이 2가지를 추출하셔야 되죠. 먼저 최저값 명령을 배웠으니까 매스프로프 하고선 입력을 해볼게요. 네, 매스프로프 이용해서 이렇게 최저값, 질량값 확인하신 다음에요. 이 값을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입력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
이 값의 경우에는 오차 범위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버전마다 이 오토데스크에 연산되는 프로그램이나 이 계산식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전마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버전은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도 최저값이 달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차를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차값은 나온 이 최저값 질량값의 0.0005%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0.0005%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의 자리에서 어느 정도 한 100 정도는 틀리셔도 최저값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길이값 같은 경우에는 오차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연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도면을 보고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이런 식으로 풀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22년 10월 8일 문제에서 마지막 모델링 문제입니다. 앞에 번호는 5번, 6번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어요. 자, 5번, 6번에서 보시면 이 객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델링 가능합니다. 모델링 방법은.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시면 좋냐면요. 내가 덩어리를 분리할 수 있는 걸 분리를 하시는 거예요. 즉, 앞쪽에 이렇게 형상이 있는데 얘 따로 하나 만드시고요. 또 여기 있는 회전체가 하나 있는데 회전체를 따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결합하고 또 빼고 하다 보면 이렇게 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한 번에 전부 다 만들려고 하면 힘드니까요. 내가 구분을 해서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우리는 옆에 3D 형상 봤었죠? 여기에서 보면 얘는 이 부분은 돌출 형상 같아요. 네, 딱히 뭐 각이 지거나 그런 거 없고 그냥 목각기 이렇게 있고 그러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옆면에서 봤을 때, 평면에서 봤을 때 호로 되어 있고요.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호로 되어 있어요. 즉 어떠한 단면을 회전시켜서 만든 거예요. 그쵸? 그러면 돌출체랑 회전체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안쪽에 있는 숨은 선이 있네요. 얘는 뭐예요? 네, 구멍이에요. 근데 이 구멍도 정면에서 봤을 때 호고 이런 식으로 단면을 가진 어떠한 회전체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저는 돌출부랑 회전체 부분을 나누어서 작업을 할 건데요. 일단 정면도에 있는 이 형상, 돌출부 형상을 작성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높이를 제가 치수를 한번 보고 올까요? 네, 전체 높이는 90에 15만큼 더하니까 105가 되겠네요. 자, 라인 이용해서 위에서 아래로 105만큼, 수평선으로 140만큼, 22, 옆에 선 35 하고선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일단 선 정리부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잘려져 있어요. 근데 이 잘려진 지점이 어디냐면 자, 여기 원호가 있는데 이 원의 중심점이랑 교차하는 지점인데 선을 쭉 연결해서 보니까 위에 이렇게 외형선이 있죠. 네. 얘가 연결된 지점에서부터 이렇게 25도만큼 잘려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 값 35는 동일하겠죠. 그래서 원을 하나 35만큼 그려줄 거고요. 각도를 어떻게 사용하셔도 좋은데 저는 X라인 편에서 X라인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쪽에 있는 25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5도 입력을 할 거고요. 여기 4분점에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선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죠. 선정기 안 하고 간격 띄우기 먼저 하시고 하셔도 됩니다. 간격 44만큼 떨어져 있죠. 얘도 똑같이 선정리. 얘는 자, 레지온으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돌출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돌출 값은 90이네요. 익스트루드 90. 그리고 여기 끝에 모서리에 뭐가 있어요? 목깎이가 있어요. 반지름 17이네요. 필렛 선택 17. 하나 더 선택하고 엔터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돌출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지금 만들었어요. 자, 돌출에 관련된 치수는 거의 다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나머지 치수는 뭐냐면요. 우리 여기 안쪽에 있는 구멍과 겉에 있는 이 형상의 회전체 치수뿐이에요. 자, 회전을 하실 때는 이제 단면의 방향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외부에 있는 이 형상의 경우에는 평면도에서 그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수평이니까. 그리고 우측면도에서 그려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닥이 수평이니까. 그리고 이 중심 위치가 어딘지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면의 방향을 정했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우측면도를 단면의 방향을 정할 거예요. 왜냐하면 위치도 이렇게 맞출 수도 있고요. 또 여기가 치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복사해서 우측면도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전할 때 얼마만큼 회전체 단면을 만들 거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 아까 앞에서 봤을 때 중심 어디였죠? 네, 여기 있는 여기가 회전축이었어요. 그쵸? 이 회전축에서부터 이렇게 그리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얘를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4분점에서부터 전체 높이가 얼마예요? 90이에요. 그리고 전체 폭은 37, 37 해서 74네요. 만약에 이렇게 계산이 좀 어렵다 하면 캐드상에서도 계산기가 있습니다. 컨트롤 8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계산기가 나와요. 윈도우 계산기가 아니라 캐드 자체에 있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37 더하기 37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37 더하기 37 엔터하면 74 하고 나오죠. 이거 말고도 계산기라고 하는 이 명령이 있어요. 얘를 이용해서 이 프롬프트 창에 표현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값을 계산해 줍니다. 한번 해볼까요? car 입력을 하고 37 더하기 37 입력하고 엔터하면 우리 여기에 74 하고선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기가 조금 사용을 하고 싶다 하면 컨트롤 8번과 계산기 명령 알아두시면 유용하실 것 같고요. 저는 일단 렉탱글 이용해서 74에 90만큼 직사각형 하나 만들 거예요. 이거 익스플로드로 분해를 해줄게요. 자,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여기 호가 하나 있어요. 호의 반지름이 63입니다. 그러면 여기 4분점에서 여기 중심까지 떨어진 위치 얼마예요? 63이죠? 그래서 저는 서클 이용해서요. 여기 중간점, 왜냐면 37, 37 동일하니까 중간점에서 63을 작성을 할 거고요. 또 여기 아래쪽 4분점에서 63을 작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불필요한 객체는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잘라서 이렇게 정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얘는 레지온이나 조인으로 합쳐주시면 되겠죠. 자, 얘를 하나 그렸는데 얘 하나 만들고 회전하고 이러기보다는 안쪽에 뭐가 있냐면요. 구멍이 하나 있었죠. 자, 이 구멍은 도면을 또 보고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구멍의 경우에는요. 우측면도에 봤을 때 모서리가 하나, 둘 하고서 이렇게 두 개의 모서리가 보여요. 이 각각 모서리가 어떤 걸 뜻하는지 아셔야 되는데 자, 가장 높은 지점에 있는 모서리는 4분점. 중심에서부터 절반거리. 얘를 표현한 모서리고요. 그 밑에 있는 모서리는 이 회전체가 중간에 35만큼 떨어져서 잘렸죠. 그래서 여기 위치에서의 모서리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평면
방향에서 수직 수평한 방향에서 단면을 작성할 거잖아요. 그래서 평면도에 봤을 때 여기라던가 이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단면을 작성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측면도에서 작성했을 때는 아랫부분의 모서리는 상관없이 윗부분을 보셔야 되고요. 얘에 대한 치수는 평면도에 나와 있죠. 그래서 평면도도 같이 가져가서 우측면도에다가 저는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반지름 치수도 중요하니까 정면도도 필요하겠네요. 수평 수직하지 않더라도 치수만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이 호의 반지름이 72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 수문선 모서리에서부터 바닥까지 높이가 72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넉넉하게 수평선 하나 그린 다음에요. 옵셋 72 하고서 위로 간격을 띄워줄 거예요. 그러면 얘가 가장 높은 원의 반경이 되겠죠. 여기에서 얘가 얼마만큼? 34만큼 이렇게 띄어져 있고요. 또 그 다음에는 17만큼 떨어져 있네요. 그 다음에는 16. 자, 저는 여기 위쪽을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만들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치수를 계속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이 반지름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뭐가 주어졌어요? 131도라는 게 주어졌어요. 즉, 여기에 수평선이 있으면 여기의 각도가 131도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각도가 131도면 우리가 봤을 때는 마이너스 131도가 되겠죠. 그러면 저는 한번 X라인 A 마이너스 131도 하고선 여기 끝에 있는 점모서에다가 작성해 줄게요. 그러면 우리가 간격 띄운 선이랑 교차하는 점이 있는데 여기서 수평선이 발생을 하겠죠. 라인 이용해서 교차점에서 직교하는 위치에 작성을 해줄게요. 그리고 선 정리. 자,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는데 우리 안쪽에 있는 이 선은 사실상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우리가 3차원 객체에서 모서리로 나오잖아요. 근데 3차원 객체에서 모서리면 그 전 단계 2차원 객체에서는 점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객체는 여기에 점이 있기 때문에 모서리로 발생하니까 지워줄 거고요. 마찬가지로 레지온으로 결합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 끝점과 이 끝점 일치시키면 되겠죠. 제가 뭔가 값을 잘못 입력한 것 같습니다. 자, 34, 17, 16 맞네요. 자,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면 얘 이제 어디로 위치할까요? 자, 보면은 우리가 여기 면을 기준으로 단면을 두 개를 만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 끝에 우리 모서리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끝점을 화면을 회전시켜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모서리 끝에다가 일치시켜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리볼브, REV 둘 다 동시에 리볼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축 방향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360도 회전할 거기 때문에. 자, 비주얼 스타일 바꿔서 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자, 여기에서 정면도. 지금 우리가 바깥쪽 형상에서 필요한 거는 여기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넘어간 부분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슬라이스 이용해서 이 면 내에 있는 지점에서 수직되게 한번 잘라줄 거고요. 슬라이스 이용해서
여기 있는 바닥면을 기준으로 한번 이렇게 잘라줄 거예요. 그 외에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먼저 유니온, 합집합으로 결합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얘는 왜 안 잘랐냐면 구멍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브트랙 이용해서 A에서 B만큼 빼기 하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작업이 간단해질 수도 있고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사실상 돌출로도 못 만들 건 아니에요. 네, 돌출한 다음에 나중에 이 부분만 회전체로 깎아서 만들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출로도 만들 수 있지만 돌출로는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얘도 보도록 할게요. 아, 네, 여기에 못따개도 있네요. 13만큼. 챔퍼. 모서리 선택. 그래서 이면 아니니까 다음 확인. 13, 13. 모서리 선택. 모서리 선택. 엔터. 하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똑같이 최적이랑 매스프롭 이용해서 최적을 측정해서 이 값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또 문제 보면 자, 이 지점들 이용해서 또 3P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죠. 똑같이 X라인 이용해서 3P. 자, 선 위에 만나서 헷갈린다 하시면 옵션에 표면당 형상선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리젠 3P 여기 안쪽에 있는 모서리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모서리 바깥쪽 모서리 안쪽에 있는 여기 있는 끝점 이렇게 되겠죠. 자, 사진을 보면 여기 끝에 모서리 구멍의 끝점입니다. 그리고 바깥쪽 형상. 그다음에 이 선은 선택이 어려우니까 비주얼 스타일 다시 바꿔서 리스트 이용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근데 리스트 말고도 자, 면적이랑 길이 둘레는 특성창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했어요. 그래서 특성창 실행해서 객체 선택하면 아래쪽에 길이 값 이렇게 나옵니다. 다만 제가 리스트를 추천드린 이유는 이 특성창에서 이 값은 복사가 안 돼요. 네, 리스트 하고선 이 값이 나오는 거는 드래그해서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로 입력도 가능하겠죠. 자, 저희가 이제 작업이 끝났으면 답안을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문제 보기 1번을 클릭하면 1번 문제 편집 문제가 나오고요. 여기에 최저값 입력을 하고 문제 보기 2번에서는 DWG 파일을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안 파일 제출 버튼 클릭해서 답안 선택하고 답안 파일 저장을 누르셔야 돼요. 여기서 이 답안 파일 저장은 이 DWG만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저값, 길이값, 최저값은 밑에 있는 입력 답안 저장 버튼을 누르셔야지 전송이 돼요. 수정 가능하고요. 수정하신 후에는 다시 한번 저장 버튼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더 이상 수정 사항이 없다 하면 시험 종료 버튼 클릭을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CAD 실무능력평가 1급과 2급에 대해서 모든 강의가 마치게 되었고요.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많이 문제를 풀이하고 학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버전에 따라서 차이점을 인지하신 다음에 어떤 버전이 나올지 모르니까 충분히 대비하시고 시험에 응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CAD 실무능력평가 강의를 진행한 강사 김보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